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3번째 페이지, 열정과 선뜻 사이에서 발전한 의학사를 들려주실 닥터 프렌즈 이낙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주 전에 저희가 새로 선보인 코너죠. 잡다한 의학 사전. 지난 첫 시간엔 마취의 역사 그리고 수술 장갑이 탄생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에서 악마의 지식이라 불렸던 해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그 고등학교 때 소 눈알 해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 그때도 좀 힘들었던 기억이거든요. 약간 그 소 눈알을 좋은 만지고. 고등학교 다니셨나 봐요. 아, 그런가요? 눈알 어디서 구하죠? 소 눈알을 한 67명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급해주고. 그걸 17명마다 하나씩. 네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많이 보기는 어렵겠네요. 선생님은 그 의대생 때 처음으로 뭐 해부 실습했던 뭐 기억. 어떤 그건 기억으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과대학마다 다 다른데요. 네. 저희 실습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복도가 쫙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강의실에서 내려가서 복도 따라 가면 거기에 이제 해부 실습실이 있었는데 이 복도가 이제 형광등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이게 불빛이 일단 묘해요. 가다 보면은 일부러 그러나 진짜. 약간 그래서 가면은 이제 첫날은 이제 철로 된 관들이 이제 쫙 놓여 있고 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묵념을 하고 열면은 이제 그 안에 카데바 그 포르말린으로 처리된 시신 기증하신 시신들이 거기에 놓여 있었죠. 묵념도 한번 하는군요. 그러니까 열기 전에 하고 나서 또 한번 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누구라도 잊지 못할 경험일 것 같아요. 뭐 섬뜩함에 가깝나요? 뭐 경건한 마음? 처음에는 경건함의 마음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포르말린을 처리를 하면은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지고 되게 딱딱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이게 절개하고 이런. 네, 절개하고 하는 게 힘들고 안에 이제 구조를 사실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실수하면은 뭐가 잘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치. 뭐 지식도 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심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하나를 하면은 이제 뭐 한 20분 하다가 네. 너가 좀 해봐 야. 그렇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그냥 여기 이게 있구나 이런 네. 식으로 그냥 지식을 배우는 느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경험담을 나눠주셨고, 해부학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해부는 뭐 생명체를 절개해서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정상 해부, 병리 해부, 이건 이제 아픈 걸 해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검. 근데 이제 보통은 정상 해부를 하죠. 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뭘 배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면은 뭐 신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 근육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신경은 어떻게 가는지, 뭐 혈관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뼈는 그럼 어떻게 위치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걸 모르면은 사실 의학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전공에 상관없이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대생이라 그러면 뭔가 해부학 책을 딱 들고 있는 느낌이 떠오를 만큼 예. 학점도 한 학기에 뭐 8학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페일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예. 제일 중요한 학문이죠. 기초 중에 기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그 해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좋을까요? 이거를 이제 해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이제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은 뭐 이제 전쟁 중에 상대 배를 뱉더니 안에 있던 뭐 장이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장기에 대한 묘사는 나오지만 네. 사실 그건 해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미라를 만들려면은 이제 안에 썩기 쉬운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장기입니다. 네. 뇌, 심장, 폐, 그다음에 뭐 이 위부터 해가지고 소장, 대장 이어지는 거, 네. 그리고 간, 비장, 신장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각각의 관에 넣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미라의 목적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사후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파라오나 이런 사람.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딱히 의학적인 지식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집트는. 네. 물론 이제
이집트 박사님들은 아니다 이집트 의학 훌륭했다라고 굉장했다.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뭐 이집트 의학서는 뭐 15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에 된 것도 나름 또 깊이 있는 해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 목적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그거를 해부학적인 지식하고 연결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 쪽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스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에도 뭐 이집트랑 비슷한 기록이 있다던데. 아, 중국도 오래된 기록들이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중국의 해부는 음양오행, 그다음에 기의 순환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시선에서 보면은 예. 림프노드라고 해서 림프액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아. 그거를 순환으로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림프는 육안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요. 예. 그 흘러가는 특히 관 같은 거는 네. 알고 해도 어려워요. 오. 지금 제가 해도 어렵습니다. 예. 림프 노드는 봐도 예. 그걸 했을 것 같지는 않고 한 반쯤은 상상과 신화가 결합된 그런 개념이 좀 아니었을까. 끼워 맞추려고 했던 네, 느낌인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밖에도 뭐 바빌론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에서도 몇몇 뭐 해부 정황은 발견되지만 이게 온전히 뭐 인간의 몸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해부로 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우리가 찾아보면 뭐 기원전 8세기 인도의 명의 수슈루타 그리고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현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하네요. 헤로필로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예. 일단 수슈르타부터 보면은 네. 이 사람은 사실 의학의 역사를 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이름이. 그리고 놀랍게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 여행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기원전 8세기인데. 기원전 8세기인데 이 사람이 쓴 수슈르타 상히타라는 책을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성형 수술이다. 네. 그 당시 고대 인도에서는 형벌로 코를 잘랐거든요. 왜냐면 코는 잘라도 노동력에서 별로 아유. 손실도 없고 예. 근데 누가 봐도 코가 잘렸네 얘는 죄를 졌나 보다. 낙인 찍을 수 있고. 네, 그걸 딱 알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뒤바뀔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즘 시절엔 내가 죄인이었지만 뭐 갑자기 뒤집혀서 자유인이 됐어. 네. 그럼 이제 코를 재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재건 수술에 대해서 슈스르타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이마에 있는 혈관을 따라서 살을 떼어서 이렇게 돌려서 재건하는 방식은 네. 현대의 방식이에요.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써놓기도 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정도로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타임슬립을 의심할 만한. 네, 정말. 예. 그러니까 저는 농담 삼아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해부하게 돼서만큼은 헤로필로스가 좀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아, 이분 고트군요. 네, 이 사람은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냥 시대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혈관을 보고 어디는 피가 나가는 동맥이고 어디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 정맥이다.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동맥과 정맥을 구분해야 된다. 야. 그리고 어떤 신경은 네. 운동신경이고 어떤 신경은 감각신경이다. 이런 것도 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은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다.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심실과 2개의 심방. 아, 그렇지. 예. 뭐 이렇게 네.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눈 해부도 굉장히 뛰어나서 뭐 수정체부터 뒤에 있는 구조물까지. 그다음에 고환 같은 경우도 네. 뭐 정말 수술을 당장 해도 될 정도로 그 상세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 사람을 보면은 해부학은 이때 거의 완성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그렇죠. 이분도 기원전 5세기인데 대단하고 대뇌와 소뇌 구분한 분도 헤로필로스고. 이게 사실 예. 정말 대단한 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가슴에서 생각이 생기고 이게 이제 머리로 들어가면 여기는 냉각실이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게 뇌다. 아, 뇌 기능을.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전쟁을 하다가 머리가 다치면 네.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머리가 다치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구나. 냉각을 못 시켜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네. 아니다. 뇌야말로 우리 이성을 관장하고 뇌야말로 우리 개개인을 구별하는 장기다라고 와. 주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막 이게 사실 시대랑 맞지 않아요. 네네네. 그쵸 사실. 근데 아까 뭐 심방, 심실, 뭐 고환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연구했다는 거는 사람을 좀 해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 강역이라기보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거기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그리스의 강력 아래 있긴 하지만 네. 좀 더 법이 좀 성문화된 법이 그렇게 크게 힘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관습화된 법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자들은 훨씬 더 자기 재량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헤로필루스한테 또 내가 해부 허가해 줄게 라고 했는데 예. 그 대상이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의 시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형을 너가 해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다. 아, 그러니까 정말? 기능을 알죠, 이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요. 감각 기능과 운동신경이 있는 거는 네. 지금도 신경 절달 물질이라는 정말 미세 단위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냈다는 거는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자르니까 못 느끼네, 여기 자르니까 못 움직이네, 그러네. 이런 걸 알아낸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를 해서 죽였으니까. 그때 뭐 범죄자의 뭐 최소한의 인권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사실. 사형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좀 해부 연구를 했다. 그 결과 탄생한 헤로필로스의 책이 1800년이 넘도록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너무 뭐 잔인해서 금서가 된 건가요? 사실 보기만 해도 아마 잔인했을 거예요. 네.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뭐 마취도 없는 상황에서 네.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이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에서 시신을 이렇게 너무 훼손하는 것은 그 영혼까지 더럽히는 행위로 인식이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렇죠. 뭐 바이킹 같은 경우는 뭐 알렉산드리아랑 바이킹은 너무 멀긴 하지만 예. 이 사람들도 이제 바랄라에 가려면 네. 전투 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신을 불태우거나 하는 것들을 되게 금기시하는데 네. 이걸 해부를 해? 이건 너무 끔찍한 거죠. 배치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이 북아프리카에 이제 점점 번지기 시작했던 유대교나 이런 경우도 시신을 훼손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신체를 저렇게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점점 금기시 되다가 이제 네. 로마에서는 아예 성문화된 법으로 인체 해부는 금지한다. 법으로 해부 네. 금지. 아예 해부는 금지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선을 넘는 것 같다. 아무리 그 대상이 범죄자라고 해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쯤엔 동양권 국가는 어땠나요?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네. 비슷한 시기에 네. 이제 제자백가 시대가 열리면서 공자님이 나오죠.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신체발 부수지로. 예. 아니 부모님이 주신 그치. 이 신체를 어떻게 철업도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내 몸을 봐라. 나는 상처 하나 없이 잘했다. 나는 진짜 효자다. 그래요? 이게 평생의 자랑이던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해부를 해? 말도 안 되죠. 야. 그리고 이제 당시에 보면 뭐 부관참시라 그래서 네. 죽은 사람의 관에서 이제 시신을 빼가지고 뭐 목을 자른다거나 허리를 자른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벌이잖아요. 그게. 네. 이게 그런 문화권에서 시신을 해부한다? 이거는 용납되기 어렵죠. 동양은 뭐 더 어려웠겠네요. 네, 훨씬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자, 이렇게 뭐 금기시되던 시대에 이제 아까 헤로필루스가 현대 해부학의 아버지라면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예.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부학의 아버지가 됐나요? 이때 금기시되던 시대인데. 갈레노스를 묘사한 그림들 중에 일부가 갈레노스가 마치 인체 해부를 한 것처럼 그 인체 시신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사실 이 사람은 인체 해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 금지니까? 금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 비교 해부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뭐죠? 주로 돼지를 해부했어요. 돼지 해부하고 돼지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이걸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비교를 해서 해부학을 만드는 거죠. 예. 그게 그게 유효한가요? 동물의 장기로 이렇게 갖다 맞추는 게? 일부 맞는 것도 있죠. 뭐 눈의 구조 같은 것들은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포유류의 눈은. 그래서 소 누나를 저한테 줬구나. 그렇죠. 돼지 눈알로 저희도 연습해요. 네. 안과 가면은 안과로 이렇게 꼬매는 거 연습하거든요. 어, 하지만 들어가 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사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동물은 역관절처럼 보여요. 역관절. 그러니까 걸을 때 관절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양새가. 네, 왜냐면 네. 우리는 발바닥을 걷는데 네. 얘네들은 발가락으로 걷거든요. 동물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같은 관절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걷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이 발목이 앞으로 나간 건데 네. 우리가 볼 때 무릎이 거꾸로 달렸나 봐 그렇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예. 그게 사실은 똑같은 건데 예. 대표적인 오류죠 사실. 근데 그건 이제 갈레노스가 몰랐으니까 네. 그걸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네. 정말 이제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사실.
왜냐면 틀린 모양을 정상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네. 안 그래도 다쳐서 오면 헷갈리는데 좀 갈레노스의 연구도 오류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성경 무고설처럼 갈레노스 무고설 이런 용어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의사들이 네. 엄청나게 갈레노스를 신봉하거든요. 중세 의사들이. 그래요. 이게 오류가 잡히질 않아요. 심지어 치료하다 보면은 내가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에이 내가 잘못한 거야. 갈레노스가 틀릴 리가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거의 갈스라이팅. 네, 진짜 갈스라이팅을 엄청 세게 당해가지고. 야, 에이, 네, 에이, 내가 틀렸겠지. 나 따위가 무슨 이렇게 그렇게 야, 되는 거죠. 그게 갈레노스가 대세인 채로 또 한 천여 년이 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역사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점차 좀 해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달까요? 좀 해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예, 이게 1231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네. 해부를 허용을 해줍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시 이슬람 세계와 이제 기독교 세계가 충돌을 하는데 이슬람 세계에서도 해부를 적극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뭐 너는 해부해라, 뭐 알라신이 허락했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격하게 금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당시에 아랍 세계는 그래도 의학도 그렇고 해부도 그렇고 나름대로 발전한 상태에서 네. 붙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영주하고 이쪽에 오는 영주하고 싸웠어. 네. 둘이 비슷하게 다쳤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영주님은 돌아가시고 네. 저기 영주님은 답에 또 나와. 아, 그러면- 이슬람 쪽은 예, 살았어. 또 나와서 또 우리 편 막 쥐고 다녀요. 그럼 네. 이게 전쟁 교환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큰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킬대가 안 맞으니까 네. 근데 로마 제국 황제가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해부하긴 해야겠다. 아,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명백하게 죄가 있어서 교수형을 당한 죄수 대상으로 음. 한 사람의 의사가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5년에 한 명. 한 명이 한 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나요? 그 정도로? 안 되죠. 게다가 네. 시신을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당시엔 네. 포르말린도 없고 뭐 냉장 기술도 없잖아요. 네. 그럼 시신이 며칠 내에 썩습니다. 그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에 며칠 막 하고 까먹어. 아, 까먹지. 예, 그리고 네. 급하게 하면은 이게 사실 지식이 막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의사들이 궁여지책을 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잡지사 편집장님이 네. 이번 차례예요. 네. 근데 아, 제가 혼자- 당하는 차례인가요? 아니, 하는 차례. 집행하는 차례. 혼자 그때 집도하는. 가서 혼자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주변에 의사들이 몰려서 돌 던집니다. 이 욕심쟁이 새끼. 아, 그치. 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해부를 하면은 수십 명이 몰려와서 예. 보는 거죠. 아, 맞아. 저기 저렇게 생겼었지. 그거 못 보면 5년 기다려야 돼요, 또. 예. 그쵸. 근데 수십 명이 하면 예. 다음에 얘 차례야. 그럼 얘가 하고 예. 또 볼 수 있죠. 아. 보는 건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관람 쇼처럼 예. 이게 한 일종의 이제 관람 쇼가 되는데 아. 의사들이 자기들끼리만 보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또 입이 좀 싼 사람들이 네. 어디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야 나는 요새 해부 정기적으로 구경하잖아. 너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있어 야 보인다. 얼마나 신기한데. 그럼 이제 어.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 나도 어떻게 구경 못하나? 그래서 이제 예. 돈을 받고 예. 일반인들은 의사들은 가까이에서 예. 일반인들은 뒤에서 보는 그런 어.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죠. 약간 해부 관람 쇼? 진짜 쇼네요, 쇼. 예. 야, 그렇게 뭐 극장이 해부학 극장이라는 게 있었구나. 네, 그렇죠. 저렇게 유튜브에 그림으로도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내세보다는 현세에 집중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이때는 해부를 적극 권장한다고 하는데 특히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 해부학에 예. 아주 능통했다고. 사람은 진짜 천재죠. 다방면에 있어서 천재인데 해부학 그림도 보면은 당시에 그려졌던 해부학 그림이랑 수준이 달라요. 그래요. 일단 묘사 자체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잘 그렸다는 게 아니고 구조를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물론 왜곡이 있지만 네. 당연히 오류가 있지만 네. 그래도 당시의 지식을 고려를 해보면 상당해요. 특히 이제 근육과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은 진짜 잘 그렸고 예. 그리고 왜 이걸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뇨계통도
약간 다른 장기의 정확도에 비해서는 더 굉장히 정확하게 잘 그려놨어요. 관심이 많았나?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으셨나? 이렇게 뭐 연세가 생기면 사실 소변 보는데 어려우니까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열어놔야죠.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인체 비례도를 비롯해서 다빈치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런 해부학 연구 결과 탄생했다고 하고 좀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이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부에 대한 수요가 뭐 의사들 사이에서도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쵸. 문제가 이게 생긴다고. 당시 유럽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카니발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해부 쇼가 없어. 그럼 시민들이 네. 우리 영주님은 뭐 하는 거야? 예산 허투루 썼네. 우리 복지 어디 갔어? 해부도 안 돼. 그 우리 마을은 정도예요. 이거 망했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연예인 빠진 대학 축제 예,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딱히 교육 목적이 아닌 데서도 해부 쇼를 하니까 해부가 이게 시신이 점점 모자라는 거죠. 예. 근데 해부를 하다 보면은 의사들은 느끼게 됩니다. 네. 내 해부학적 지식이 올라가면 네. 이게 당연히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네. 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해부를 나 점점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생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도 벌어지는데 어떤 이제 시신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신 납품업자들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시신 장사를 네, 시신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묘에 묻히는 시신들은 네. 저희가 알아서 파서 올 테니까 그 돈만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오고 이게 심지어 가격이 형성이 돼서 그리고 지금 이 고인이 살아생전 허락한 게 아니라 전혀 허락은 안 돼 있죠. 불법적으로 파온다는 거죠? 하거나 혹은 예. 애초에 돌아가실 때 이제 예. 가족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뭐 묻어요? 아니면 해요? 그러면 이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돈 주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심각하네. 지금 이제 영국 런던의 한 공동묘지에서는 매년 뭐 한 1,500에서 2,000구의 시신이 도구를 이제 당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해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파묘를 하다가 도굴꾼들이 걸리면 도굴꾼도 해부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인가요? 이해는 눈에는 있는데 이게 사실 파묘만 했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파묘만 했다고 그러지는 않았고 실제로 1830년에 이제 런던에서 7개의 갱단이 체포가 돼요. 갱단이? 네, 갱단이. 근데 이 갱단은 프로 도굴꾼입니다. 이제 뭐 도구를 해서 거기서 재물을 훔친 건 아니고 시신을 훔친 거죠. 예. 근데 이제 다 교수형에 처한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주요 인물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부를 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그때는 이게 복지였기 때문에 이제 런던에서도 런던 시민들이 즐길 거리가 필요하니까 가야죠. 예.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쫙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해부하고 예.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열이만큼 엄청나게 발전을 하긴 해요. 사실 19세기 초중반에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인체 해부가 완성이 될 정도로. 네. 특히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니까 네. 그 조제프 기샤르 뒤베르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귀해부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요. 이게 뭐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네네. 귀에 이제 청각 내부로 들어가면은 귀 안에 이제 중이를 지나서 내의로 들어가면 거기는 뼈 안에 뼈가 들어 있습니다. 달팽이관이라고 해서 달팽이 모양이 있고 뒤로 쇠반고리관이라고 해서 반고리가 3개 달린 곳이 있어요. 예. 이게 구조를 저희도 이제 이걸 템퍼럴 볼 다이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전문의 따는 과정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현미경으로 드릴로 해도 어려워요, 이거. 이미 구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도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뭐 아무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완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몇 구는 안 됐을 거고 정말 수백 구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귀를 다 그렇죠. 이 사람의 귀의 그 구조를 밝혀낸 거죠. 예. 기능이 밝혀지는 건 그보다 더 후의 일이었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기능을 접근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건 다르죠. 그렇군요. 자꾸 좀 호러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까 그 시신 도굴 했다 그랬잖아요. 해부를 위해서. 심지어 당시엔 사망 진단이 완벽하게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많죠.
왜냐하면 사망 진단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하는 거는 상당한 의학적 지식을 요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띠 하다가 띠 예, 이렇게 지금도 여러 명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통해서 음. 계속 한 번씩 두 번, 세 번 하고 이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 뭐 청진기도 마땅치가 않고 그렇죠. 심전도 당연히 없고 네. 그리고 그나마 동양 문화권에서는 3일장, 5일장이 있으니까 바로 묻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깨어나면 깨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났네?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살아있을까봐 기다려준 건가요? 처음엔 아마 그랬을 거예요. 3일장이. 곡도하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염할 때 네. 냄새가 나는 걸로 닦잖아요. 이게 예. 사실 마사지고 코에 대한 자극도 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깨어나는 반응해라. 건데 이제 그게 예 형태로 남은 거고 예. 근데 이 당시 런던은 뭐 인구 과밀하니까 네.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죽으면 바로 묻죠. 예.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묻어요. 네. 특히 제일 불확실한 곳이 이제 처형 때입니다.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목이 부러지면 사망하지만 네. 그냥 머리로 가는 혈관이 차단되면은 기절을 하는 거거든요. 숨은 붙어 있고. 근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몸이 차게 식을 수 있어요. 그럼 죽었구만. 그리고 이제 묻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관에서 깨가지고 쿵쿵쿵쿵 두드리고 하면은 이거 교수형 당했으니까 원한이 있을 텐데 네. 쿵쿵거리는 거 보니까 이거 귀신이다. 다시 살아나나 보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나온 게 예. 런던에서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설화가 엄청나게 번지던 때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을 수도 있다. 진짜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러스트벨이라 그래서 예. 무덤 안에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줄을 넣어놔요. 그게 이제 땅이랑 연결해서 여기 종이 있습니다. 예. 너 혹시 관에서 깨면 이거 네. 땡겨. 딸랑딸랑딸랑 하면 이제 그 네. 러스트벨이라고 해서 이제 무덤지기가 다시 파가지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해줄 차이에 좀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애초에 좀 기다려주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예. 마음은 그런 급하니까 친절을 일단 베풀고 심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깜깜한 데서 깨갖고 이거 땡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시신이 죽은 지 오래되면 부패하면서 이렇게 가스가 차거든요. 네. 가스 차면 그 가스가 이 배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무덤직 입장에서는 사람 살아있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부패된 시신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걸로 이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묻히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10%에서 20%. 네. 그럼 도굴꾼이 이제 무덤 파는데 살았네. 살아있어. 그러면 순진한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야. 그러면 살아있구나 하고 도망가는데 네. 이미 프로예요. 네. 살아있으면 지금부터 죽으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진짜 되는 거죠. 지독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죽이네. 두 번 죽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윌리엄 버크랑 헤어라는 형제가 있는데 네네. 이 영화도 있습니다. 버크 앤 헤어라고.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시신 납품업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멍청한 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묻었다가 그걸 캐갖고 흙 묻은 거를 팔지? 새 거를 팔면 얼마나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녹스라는 교수랑 컨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녹스라는 사람은 해부학 쪽이랑 법의학 쪽에 지금도 명성이 대단한 그래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나도 평소에 의문이 많았다. 왜 굳이 이렇게 지저분한 시신을 우리가 가져다가 해야 될까? 너가 깨끗한 거 할 수 있으면 가져와 봐라. 깨끗한 게 뭐야? 버크랑 헤어가 시신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거죠. 죽여서 집에 가는 사람을 뒤에서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야. 죽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녹스한테 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 넘었네.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안 잡혔어요. 왜냐면 최대한 줄였을 거 아니에요. 네. 줄인 게 한 16명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녹스의 조수가 그 교수의 조수가 교수의 조수가 이제 오늘도 해부를 하려고 봤는데 네. 아는 얼굴이에요. 근데 조카야. 조카를 네. 죽여서 데려온 근데 거예요. 멀쩡히 아까 갔거든요 집에. 근데 죽어서 왔어. 죽었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소름이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이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쫓겼었는데. 사실. 오. 야,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뭐 갖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해부학이 정착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시체의 부패를 막는 포르말린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좀 적은 시신으로도 연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교과서도 잘 만들어지고 하니까 지금 뭐 해부학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런 교재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포르말린 처리를 한 시신으로 한 학기 내지는 한 학기 반 정도, 오래오래. 뭐 길게는 2학기 정도 이렇게 해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옛날보다 해부학
해부학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죠, 지금은. 근데 그래도 지금도 새로운 해부는 나옵니다. 지금 19세기 초중반에 거의 완성이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는 새로운 것 같은데 진짜요? 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나와요. 인체의 신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왜냐면은 예. 이게 기형인지 예. 아니면 해부학적 다양성인지가 애매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관상동맥 같은 경우도 심장 동맥에서 혈관이 3개가 나오잖아요. 네.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나오고 거기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2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드물면 이게 이 사람만 이런 건지 아니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하나의 갈렌지. 예, 우리가 아직 많이 못 본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직도 좀 미발견 분야로 남아 있는 게 있고 예. 2020년에는 이제 이건 이비인후과 분야여가지고 네. 저희 학회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코랑 목구멍 사이에 심샘이 하나 더 있다. 네.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2020년에 예, 2020년에 비로소. 모든 인간이 예, 사실 여기 아니 우리 맨날 보는 데고 수술도 많이 하는데 오야. 이걸 왜 몰랐지? 오.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야, 있죠. 그렇구나. 아직도 더 이제 밝혀질 것들이 남아 예, 있다는 아마 게 저는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합니다. 예. 정말 의학이 발전하기까지 온갖 기상천외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체의 생김새, 기능 등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끈 해부학의 발전사를 알아봤습니다. 이낙준 선생님,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